봅시다. 선생님 이제 우선 얘기를 좀 하나만 하고 갈게. 우리가 이제 수원하고 수투는 완전 달라. 수원하고 수투는 완전 다른 게 그냥 아예 다른 과목이야. 수학에서 그냥 다른 과목이거든. 너희가 이제 수원에서 배운 지수로그가 있었고 삼각함수가 있었고 수열이라는 게 있었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지수로그는 수학에서 대수학이라고 불러. 대수학. 숫자를 대신하는 학문이다라고 해가지고 숫자 표현에 대해서 너네가 배워나간 거잖아. 그래서 대수학이라고 부를 거고,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삼각함수, 너네가 이제 삼각함수를 배운 거긴 하지만 삼각형이라는 흔히 말하는 삼각비에서 출발한 거니까 이거 기하학을 배운 거라고. 기하학을 배운 거야. 수열은 뭐냐면 정수론이라는 파트 중에 하나야. 너네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고 수열도 마찬가지고 정수들, 자연수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수론이라고 부르거든. 정수론도 어떻게 보면은 대수학의 파트 중에 하나야. 그러면 수투는 뭐냐면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 배웠고 함수에 대해서도 배웠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쭉 배워나가는 걸 해석학이라고 불러. 해석학. 정말 말 그대로 현미경처럼 뭔가를 이렇게 관찰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있잖아. 어떤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점, 이 방정식의 헤드를 구해 나가는 거, 이런 게 해석하기 출발이야. 우리는 있잖아. 뭔가를 여기 만나는 값을 찾는 거를 막 인수분해 해가지고 찾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찾았는 줄 아니? 숫자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3 집어넣어보고 비슷해질 것 같으면 한 2분의 7 집어넣어보고 이렇게 계속 점점 숫자를 집어넣어서 관찰하는 거에서 출발했다라고 우리가 해서 해석학이라고 불러. 다시 수원은 내가 세 개를 나눠가지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수투는 한 방에 그냥 해석학이라고 얘기했다고. 무슨 말일까? 너네 수원은 기회가 있어. 코인이 3개였어. 지수로그에서 잘 하면 되는데 내가 지수로그에서 실패했잖아? 코인이 생긴다고. 삼각함수는 다른 단원이야. 다시 하면 시작할 수 있어. 다시 하면 지수로그 좀 몰라도 삼각함수 할 수 있어. 삼각함수 망했어. 그래도 수열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수투는 없어. 수투는 코인 없어. 그냥 여기서 망하면 그냥 수투 전체적으로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투에서 크게 4가지를 배워. 수투에서 크게 극한을 배우고 연속을 배우고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울 거야. 이 4개는 유기적으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 극한을 못하면 연속을 못하고 연속을 못하면 미분을 못하고 미분을 못하면 적분을 못해.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 극한을 잘 잡아나가지 못하면 여기까지는 꿈도 못 꿔. 미분까지는 꿈도 못 꾼다고. 근데 봐봐.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야. 덧셈을 거꾸로 하면 뺄셈이지.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을 못하는데 적분을 잘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수업이 너네 전부를 결정하는 거야. 전체를 결정할 거야. 근데 있잖아. 내가 왜 오늘 수업을 너네가 이해를 못할 거냐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극한 쪽 파트, 연속 미분은 없어. 극한 쪽 파트에 너네 교과서를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요즘에는 그런 말조차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저번 교육과정 교과서만 해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현재 고등학생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함이라고 되어 있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하겠대. 외우라는 거잖아.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외워라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문제야. 극한은 너 이해 못해. 그럼 언제 가면 이해할 수 있을까? 대학교 가면 아니 못해. 교수 돼야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극한을 너네가 이해하고 가는 파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난 오늘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난 오늘 그걸 너네한테 이해를 시킬 거라고. 여기가 이해가 되는 순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보이고 뭘 해야 될지가 보이고 그냥 감각적으로 접근이 돼. 이걸 우리가 다 식으로 접근하고 공식으로 접근하고 그러면 여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유기적으로 연결돼. 극한을 그냥 계산으로 처리해 나가면 그냥 너네는 이걸 분리해서 보게 된다고. 분리해서 보게 되면 연속해서 힘들어지고 미분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들을 접근할 수 없게 된다고.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걸 이해를 시킬 거야. 선생님은 수학과 출신이니까
정확하게 설명할 거야. 내가 이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설명을 할 거냐면 나 이거 교수님들 우리 지도 교수님들한테 다 가서 검증 받은 내용이야. 왜냐면 수학적으로는 틀려. 이걸 수학과 교수님들이 내가 설명하는 걸 보면 아, 저 새끼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저 큰일 난 놈이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내가 교수님들한테 그럼 당신들이 고등학생들한테 이거보다 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할 거야. 수학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해 볼게. 고등학교 산수적으로는 아무것도 틀린 게 없어. 다시 내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고등학교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1도 지장이 없어. 조금만 더 오버해 볼게. 대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야. 대학교 과정도 이걸 다 처리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하는 내용을 잘 들어줘. 이게 함수의 극한이 굉장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가 있어. 이게 교육과정, 너희 전 교육과정 세대부터 바뀐 건데 원래 지금 우리는 함수의 극한을 배워. 근데 원래 이 전에 배우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야. 너네 이제 수열을 배우잖아. 원래 전전 교육과정에서는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가르쳤어. 근데 교육과정에서 미분이 옛날에는 이제 선택 과목에 있었어가지고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적분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되게 이상해졌단 말이야. 수학을 뭣도 모르는 분들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바람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너네가 아는 미적분 2로 갑자기 빠졌거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덧셈을 안 가르치고 야 우선 뺄셈부터 한번 해보자. 아니다 이런 느낌이야. 덧셈을 안 가르치고 곱셈부터 먼저 해볼까 이 느낌이야. 우리 곱셈이 뭐야? 3 곱하기 3은 3을 3번 더하는 거잖아. 덧셈이 되면 곱셈은 2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덧셈을 안 가르치고 곱셈을 가르쳐.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을 처음 배울 때 말이 안 돼. 일단 순서를 바꿀 거야. 함수의 극한 이 순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것부터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 오늘 수업을 정리를 잘 해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수와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수와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숫자다라는 거 뭐지? 우리 이제 숫자라고 부르지 않아. 내가 너네 수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면은 어색해야 돼. 고등학생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상수라고 표현해야 돼. 우리한테 수는 이제 두 가지야. 숫자라고 하면 야 무슨 수라고 나와야 된다고. 상수, 변수 구분해야 돼. 변수는 뭐야? 변하는 수야. 정해져 있지 않은 내가 함수에서 흔히 fx라고 했을 때 두는 x를 변수라고 들 거고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수라고 불러온 건 상수인 거지. 무슨 수? 고정할 상자잖아. 고정된 숫자, 값이야 값. 이렇게 표현해 볼게. 값을 수라고 부를 거야.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영역은 극한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영역은 상태야. 상태는 뭐냐면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야. 선생님이 런던 대학교에서 3년 동안 수업할 때 런던 대학교에서 조교로 있을 때 수업할 때 그때 우리 수학과가 철학관 건물에 있었다고. 수학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면서 언어학적인 내용이야. 상태라는 건 뭐냐면 변화하고 있는 거야. 변화하고 있는 거야. 대표적인 게 우리한테는 플러스 무한대라는 게 있을 거야. 꼭 기억해줘. 무한대는 뭘까? 굉장히 큰 수일까? 아니야. 굉장히 큰 수가 아니라 플러스 큰 수 플러스 뭐가 합쳐진 거야? 커지고 있는 상태가 추가된 거야. 점점 얘는 커지고 있다고. 무한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하나만 얘기해 볼게. 우리 이제 미적분을 대부분 배운 친구들 있잖아. 대부분 배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미리 한 번만 얘기해 보자고. 우리 극한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x가 3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미리 스포를 좀 하면 여기다 리미트를 이렇게 붙이지. 리미트를 이렇게 붙일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를 우리는 뭐로 부를 거냐면 x가 점점
뭐를 향해서? 3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잘 생각하고 대답해. 수야 상태야. 수야 상태야? 상태야. 함에서 3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x가 3을 향해서 가고 있어. x는 3일까 아닐까? x가 3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x는 3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안 돼. 이거부터 시작이야. 이게 이해가 돼야 돼. 다시 내가 학원에 안 온 친구가 있어. 오고 있니? 선생님 학원에 가고 있어요. 온 거야 안 온 거야? 안 온 거야. 안 온 거야. 3 아니라고. 3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시작해. 왜 내가 수열의 극한을 자꾸 왜 먼저 배웠어야건 얘기하냐. 수열의 극한은 뭐냐면 이것만 봐. 안 적어도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보는 게 수열의 극한이야. 항의 번호가 굉장히 커지면 그 수열은 어디를 향해서 갈까를 보는 게 수열의 극한이거든. 이것만 봐. 다른 쪽으로 가는 건 보지 않아. 근데 함수의 극한은 그렇지 않아. 함수의 극한은 뭐를 볼 거냐면 두 가지를 볼 거야. 근데 미리 이렇게 표현해 볼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것도 볼 거지만 x가 점점 커질 때 함수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볼 거지만 x가 특정 값을 향해서 갈 때 함수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볼 거거든. 잘 봐봐. x가 3을 향해서 간대. 어떤 친구가 학원에서 오고 있대. 저기서 오는지 여기서 오는지 저기서 오는지 여기서 오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그거에 따라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먼저 설명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우리가 x가 3으로 간다는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거야. x가 3으로 간다는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다고.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 3이라는 숫자가 있어. 내가 3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지? 두 가지야.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리가 3을 향해서 다가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첫 번째, 3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 맞니? 어떤 값이 점점 3을 향해서 갈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큰 쪽에서 다가가는 것도 볼 수 있을 거고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것도 볼 수 있을 거야.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것도 볼 수 있을 거야. 당연히 3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건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으니까 우극한이다 라고 부를 거고 얘는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으니까 뭐라고 부를 거야?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자 이제부터 우리가 수투 해석학을 배우는 거잖아. 뭐가 중요하냐면 기호가 중요해. 선생님 이 무한대에 대한 얘기는 이따 다시 할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기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호를 너네가 잘 써먹을 수도 있어야 돼. 당연히. 우극한은 뭐냐면 3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x가 3보다 큰 쪽에서 다가간다고 표현한다고 해서 이렇게 플러스를 붙일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근데 저거는 사실 이제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다 저렇게 표현하는데 약간 약식이야. 약식. 약간 줄여서 표현하는 거거든. 원래 엄밀하게 쓰는 표현은 요거야. 3 플러스 제로야. 이렇게 써. 3 플러스 숫자 0이야. 내 일부러 작게 쓴 거야. 그냥 숫자 0으로 똑같이 쓰면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무한소라고 부를 거야. 무한소라고 부를 거야. 무한대의 반대야. 하나만 물어볼게. 자, 무한소는 0에 점점 가까워지는 수를 얘기해. 0과 가장 가까운 수를 얘기해.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아니야. 0 아니야. 기억해줘. 나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써먹을 거야. 0 아니야. 0 아니야. 우리가 뭐를 0으로 나누는 행동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뭐를 무한소로 나누는 행동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 분모에 0 오는 거 돼? 안 돼? 안 돼. 분모에 무한소가 오는 건 돼? 안 돼? 된다고.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하지만 0에 가장 가까운 수야. 그럼 좌극한을 뭐라고 표현하겠니? 3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수니까 x가 좌극한 3의 마이너스를 향해서 간다라고 표현할 거야. 쟤도 마찬가지로 3 마이너스 제로로 쓰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인데 저렇게 이해하면 된다. 자, 그럼 이게 좌극한 우극한이야. 봐봐. 고등학교 교과서 이게 끝이라고.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맛이 가는 거야. 뭐야? 우극한은 3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고 좌극한은 3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대. 그럼 결국은 3에서 만나서 3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이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사기를 칠 거야. 내가 말하는 모든 수학 교수님들이 저거 큰일 날 소리 하네? 라고 하는 걸 이제부터 할 거라고. 근데 내가 교수님한테 가서 야 이거보다 그럼 잘 설명해봐. 이거 위배되는 거 얘 들어봐. 하면 아무도 설명 못 할 거라고. 아무도 반박 못 할 거라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우극한은 뭐냐면 3보다 큰 쪽에서 점점 다가가는 거야. 그럼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3 오른쪽에서 가장 가까운 수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3 오른쪽에서 가장 가까운 수야. 그럼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볼게. 3 오른쪽에서 가장 가까운 수를 정할 수 있을까? 내가 3점 하고 지금부터 1시까지 0을 계속 써. 0을 계속 써. 그리고 딱 1시 땡 하자마자 1을 딱 쓰는 거야. 그러면 3에 굉장히 가까운 수가 되겠지. 이거 제일 가까운 수라고 말할 수 있니? 아니지. 호림이가 나가면서 갑자기 여기 사이에다가 0 하나 더 쓰면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뭔 짓을 해도 3 바로 앞에 큰 수는 정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라고 생각해야 되면 이렇게 생각하겠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소수점 두 자리밖에 없다고 생각해봐. 소수가 두 자리까지밖에 안 돼. 세 자리 소수는 있을 수 없어. 그러면 나는 3 바로 앞에 가장 가까운 수를 정의할 수 있는 거 맞니?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3.01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그치? 우리한테 이제부터 3의 우극한은 뭐가 될 거야? 3.01이야. 그러니까 너네 문제가 이렇게 풀면 돼. 답 다 나와. 답 다 나온다고. 내가 이것도 사실 좀 한 자리로 하면 너무 양심 없어 보여가지고 두 자리로 하는 거야. 한 자리로 하면 너무 양심 없어 보여서 두 자리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자리로 생각해도 돼. 그럼 나한테 이제부터 좌극한은 뭐냐면 3 왼쪽에서 가장 가까운 수야. 가장 가까운 수야. 그러니까 나 뭐처럼 생각할 거야? 2.99로 생각할 거라고. 2.99로 생각할 거야. 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우리한테 있어서 쉬운 극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3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을 확실하게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 이거를 고려해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럴 때 너희가 그래서 우극한이 뭐고 좌극한이 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걸 떠올려 달라. 3 오른쪽 큰 수, 3 왼쪽에 가장 가까운 작은 수를 생각하면 절대값이 있다면 이거 양수구나, 음수구나, 가우스가 있다면 이거 3이구나, 2구나, 합성함수가 있다면 이게 지금 상태가 요거보다 큰 거구나, 작은 거구나 라고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잠깐만. 필재야. 근데 오늘 늦잠을 잤어? 어떻게 지금이라도 올 거야? 아니면 영상으로 보내줘? 영상 찍고 있으니까 이따 보내줄게.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극한, 좌극한은 반드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초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거를 생각하면 될 거야.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자고 쳐봅시다.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1인데 자, 여기가 2고 3이고 4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으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으로 갈 때 f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 그리고 이거까지 해볼게. f1까지. f1은 뭐지? f1은 뭐야? x는 1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그치? 얘는 함수값이야. 함수값이야. 얼마일까? 1에서의 함수값. 지금 점 어디 찍혀있어? 여기 찍혀있어. 이게 지금 함수값의 의미인 거지. 여기 구멍 뚫려있고 여기 구멍 뚫려있잖아. 이게 함수값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F1은 얼마가 될 거야? 3이 될 거야. 3이 될 거야. 자, 이제 너네 아마 배운 친구들 잘 알 거야.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 뭔지 알 건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1의 좌극한 어떻게 되지? 1의 좌극한 무슨 뜻이야? 1보다 작은 쪽에서 x가 다가갈 때 함수는 뭘 향해서 가나야? 한 번만 한글로 적어볼게. 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향해서 갈 때 요거일 때 f는 함수는 어디를 향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간다고 적읍시다. 이렇게. 그럼 나는 f 함수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함수를 따라가야지. 그럼 함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맞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 졸면 안 돼, 빨리. 졸면 안 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2를 향해서 가고 있어, 맞아? 근데 조금만 길게 보자고. 우리 미래를 보고 가자고. 조금만 길게 보고 얘기해봐. 2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서 가고 있어? 정확하게 2를 향해서 가고 있어? 2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 밑에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면 밑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2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거 맞아?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사실 뭐라고 말해야 돼? 2의 좌극한이라고 말해야 돼. 2의 좌극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맞아? 2의 좌극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답을 쓸 때는 뭐라고 써줘야 될까? 수와 상태를 생각해. 지금 쟤는 나한테 뭘 물어봤어? 상태를 물어봤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그래 나도 상태로 얘기해 준 거야.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고 있는데? 라고 얘기했어. 그럼 봐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학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요? 그러면 결국 내가 듣고 싶은 말 뭐야?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학원에 도착해요. 학원에 도착해요야. 결국은 도착해야 되지. 그럼 제가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도착하겠어? 2에 도착하겠지. 우리가 답을 쓸 때는 무조건 뭐로 써줘야 돼? 답을 쓸 때는 무조건 값으로 써줘야 돼. 얘는 지금 상태거든. 답을 쓸 때는 반드시 값으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2의 좌극한을 향해 갔는데 답은 2야 라고 이렇게 써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건 뭐야? 이게 중요해서 그래.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야. 그럼 봐봐.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는 어떻게 될까?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는 어떻게 될까? 지금 얘도 똑같이 얘기를 해보면 x가 1의 우극한으로 가는 상태일 때 f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똑같아.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향해서 간다고 쳤을 때 함수가 이렇게 다가가고 있을 거야. 누굴 향해서 가고 있어? 4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근데 얘도 봐봐. 4보다 어때?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어. 반드시 중간 과정에 우리는 뭘 생각해 줄 거야? 얘는 4의 우극한을 향해서 가고 있어. 4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어. 근데 내가 답을 쓸 때는 뭐라고 써주겠다고? 값으로 써줄 거니까 이렇게 써줄 거라고. 우리는 자꾸 여기에 꽂힌다고. 그럼 나중에 못해. 나중에 할 수가 없어. 나중에 뭔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이해하는 게 극한의 먼저야. 좌극한, 우극한을 이해하는 게 극한의 먼저가 되겠다. 자, 정말 속상한 얘기를 하나만 하면 이제 내가 너네한테 극한이라는 걸 얘기할 준비가 된 거야. 이제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시작이라고. 나 지금까지 너네한테 뭐 가르친 거야? 덧셈 가르친 거야. 덧셈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제 극한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4라고 갈게. 정확히 하면 함수의 극한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선생님은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은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의가 전부야. 수렴이 뭔지 아는 것과 발산이 뭔지 아는 것, 이게 극한 문제를 푸는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고. 정확히 얘기하면 수렴과 발산은 정확하게 반대야. 정확하게 반대야.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둘 중에 하나야. 수렴 아니면 발산이야. 수렴 아니면 발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함수의 극한에 수렴이 너무 중요해. 함수의 극한이 수렴한다가 너무 중요한데, 자, 이제부터 정의야. 정의. 어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도 상관없어. 무한대로 갈 때든 a로 갈 때는 극한은 선생님이 종류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 x가 a를 향해서 갈 때 fx가 어떤 값 알파로 존재한다면, 다시 저거 뭐라고? 값. 어떤 값 알파로 존재하면 자, 우리는 함수 fx가 x는 a에서 수렴한다라고 정의할 거야. 수렴한다라고 정의할 거야. 다시 어떤 함수, 어떤 극한 x는 a로 갈 때 극한이 어떤 값이 나오면 우리는 극한이 수렴한다고 정의할 거야. 자,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정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첫 번째 중요한 건 요거야. 값이어야 돼. 값이어야 돼. 뭐이면 안 돼? 상태이면 안 돼. 무슨 말일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안 돼. 무한대에 마이너스 무한대는 수렴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수렴한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자,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돼. 사실 내가 나랑 수학을 하는 친구들은 수렴한다의 정의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나는 반드시 이렇게 가르치거든. 콕 찌르면 바로 세 개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 내가 너네한테 함수의 극한이 수렴한대. 그럼 뭐야? 라고 하면 바로 이 세 개를 툭 튀어나와서 나한테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첫 번째, 좌극한 존재해야 돼. 좌극한이 존재해야 돼. 두 번째, 우극한이 존재해야 돼. 세 번째, 여기서 구한 좌극한과 여기서 구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거야? 함수의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정의할 거야. 봐봐. 내가 지금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가르칠 거라고 그랬어. 고등학교에서는 좌극한 존재, 우극한 존재를 가르치지 않아. 빨리 졸지 말고 봐봐. 기운내. 빨리 기운내. 좀만 하고 쉴게. 자, 좌극한, 우극한 존재성을 강조하지 않아. 근데 나는 수학은 존재성이 먼저라고 생각해. 너네 대학교 가서 수학과를 가잖아? 문제에서 뭘 구하라라고 다 문제가 나와. 뭘 구해! 라고 나오잖아? 그럼 그거 구하지? 그럼 빵점이야. 뭐부터 해야 될까? 이게 존재하는지부터 보여야 돼.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 수학과에서 뭘 구하라 그러면
이게 존재하는 걸 보이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구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한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없다가 답이야. 없다가 답이라고. 그러니까 수학은 그런 거야. 존재성을 따지는 게 먼저야.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없는 경우는 아예 없어. 사실 대학교에서도 찾기 힘들어. 좌극한, 우극한은 거의 항상 있어. 고등학교는 무조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네 이제부터 존재성에 대한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럼 봐봐. 이때 구한 좌극한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야.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다. 이걸 좌극한이라고 얘기할 거고, 우극한 저기서 썼지만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 이걸 우극한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게 같을 때, 그럼 같다라는 거는 이게 둘 다 알파란 얘기겠지.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다고? 수렴한다고 얘기하겠다고. 그럼 이거 봐봐. 얘는 어때? 얘는 지금 좌극한, 우극한 같아 틀려. 틀리지. 좌극한, 우극한이 틀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수렴하지 못하는 상태야. 수렴하지 못하는 상태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고? 발산이라고 부르겠다고. 발산이야. 사실 발산한다라 그러면 있잖아. 발산한다는 뉘앙스가 내가 사실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딥하게 얘기 못 하겠는데, 우리나라 수학 용어는 진짜 지금 고쳐먹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이 발산이라는 거의 뉘앙스는 뭐냐면 퍼져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발산한다 그러면 이걸 떠올리게 돼. 발산한다라고 하면 자꾸 이걸 떠올리게 하는데, 봐봐. 발산은 정말 말 그대로 퍼져나간다? 모이지 못한다의 반대야. 모이지 못한다. 모이지 못한다의 반대라고. 모이지 못한다의 반대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발산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극한 값이 어떤 특정한 값 알파로 나오지 못할 때 발산한다고 정의를 하니까 자꾸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 아, 얘가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는 무한대라고 표현 안 해. 그냥 뭐 답했을 때 쓰겠지만 보통 그렇게 표현,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서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거를 발산한다고 얘기하는구나 라고도 얘기하겠지만, 이거에다가 추가로 반드시 뭘 기억해 줘야 돼? 좌극한 값과 우극한이 다를 때도 발산이야. 그러니까 발산하는 케이스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절대 잊지 말아줘.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랑 좌극한, 우극한, 이거로 좀 생각을 해달라.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 1시간 동안 떠들 거라고. 이제 좀만 기운 냅시다.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은 거야. 극한값 계산하고 싶은 거라고. 극한을 계산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우리가 극한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거야. 극한을 구하는 방법. 자, 그게 네 가지가 있어. 자, 순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아니라 고려해야 되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고려해야 되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고려해야 되는 순서. 자, 첫 번째, 선생님이 내가 이제 계속 최면을 걸고 싶어가지고 막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만큼은 너네가 절대 몸에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 분수를 보면 통분하고 싶어져야 된다. 수열의 기본은 뭐다? 나열이다. 그렇지? 내가 나랑 몇 번 수업 안 했어도 기억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 수열의 기본 나열이야. 자, 이제부터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야. 극한의 기본 뭐야? 대입이야. 첫 번째 대입. 자, 이게 극한의 기본이야.
극한 이제 배워본 이거 미적분 언어를 배워본 친구들은 알아. 우리가 보통 극한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막 최고차항계수 비교하는 거,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 거, 유리화하는 거, 통분해서 약분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거 다 뭐야? 공식이야. 그거 우리나라만 배우는 거야. 진짜 오바해서 얘기하면 너네 유리화해서 극한값 구하는 문제 있지? 하버드생 못 풀어. 태어나서 본 적 없는 문제야. 진짜 근본 없는 문제야. 대학교 수학과에서 쳐다도 안 보는 문제라고. 쳐다도 안 보는 문제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만 배우니까 자꾸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극한의 기본 뭐야? 대입이야. 너희 배웠어. 안 배운 친구들은 배울 거야. 함수가 연속이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때? 같아. 다시 함수가 연속이면 함수가 별 문제가 없으면 극한값은 함수값 결국 뭐야? 그거 집어넣은 대입값이라고. 그러니까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야. 내가 뭔가 숫자를 집어넣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값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그건 그냥 함수값은 대입값이 그냥 극한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뭔데? 이게 중요하겠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야?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야? 내가 직관적으로 생각 못하는 것들이야. 직관적으로 생각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이 세 가지라고.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건 요 세 가지야. 요 세 가지. 자, 무한대분 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될까? 선생님 무한대 너네한테 뭐라고 가르쳤지? 무한대 뭐라고? 무한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뭘까?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커지고 있는 상태야. 큰 수가 아니라고. 무한대 뭐야? 엄청 큰 수요. 잘못 배운 거라고. 수가 아니라니까. 상태야. 그럼 무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얼마나 큰지야?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야.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야. 큰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미 커. 겁나 커. 근데 거기서 얼마나 더 빠르게 커지냐가 중요하다고. 그럼 무한대는 둘 중에 누가 빠르게 커져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누가 빠르게 커지는지를 모르면 난 알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자, 무한대 곱하기 0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0은 0일까? 아니야. 뭐야? 무한소야. 무한소 뭐냐면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무한소 뭐야?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표현할게. 우리 나랑 약속을 하나만 할게. 우리가 원래 작아지고 있다 그러면 작아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로 꼬꾸라지는 거지. 그치? 그게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작아진다 그러면 수투를 배울 때는 0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의를 보자. 알았지? 작아지는 건 뭐야? 0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무한소라는 건 뭐냐면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는 뭐야? 상태야. 그럼 당연히 얘도 뭐가 중요해? 얼마나 빠르게 0을 향해서 가는지가 중요해. 그러면 무한대랑 0을 무한소를 곱하면 무한대가 될까? 0이 될까? 어떤 값이 나올까? 모른다고. 뭐가 중요해? 둘 중에 누가 더 빠르게 무한대로 가는지 0으로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만약에 얘가 빨라. 그러면 무한대가 멱살 끌고 무한대로 끌고 갈 거야. 얘가 0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 그럼 얘가 머리채 붙잡고 0으로 다 갈 거라고. 근데 둘이 커지는 속도, 작아지는 속도가 비슷해. 그럼 어떻게 돼? 악수하고 화해할 거라고. 그냥 어떤 값으로 툭 튀어나올 거라고. 합의를 보겠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좀 더 깊게 봐야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완벽하게 똑같겠지. 그치? 0으로 가까워지는 속도. 내가 이걸 오늘 여기까지 가진 않아서 근데 나중을 위해서 미리 얘기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0인자 개수 싸움이라고 얘기할 거야. 0인자. 0으로 만드는 인수가 누가 더 많냐를 가지고 싸움을 할 거야. 당연히 우리는 개수가 똑같아서 약분해서 없어지는 것만 볼 거야. 근데 이걸 나중을 위해서 갈고 가야 된다고? 그럼 봐봐. 대입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함수는 뭐가 중요해? 함수는 뭐만 할 수 있으면 다 파악할 수 있어? 그래프. 그래프 그리는 게 두 번째.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 우리 봤지? 좌극한, 우극한 그래프로 봤잖아. 그래프를 그리면 극한을 구하는 거 눈에 보여.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보는 거야. 이게 두 번째야.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불가능한 함수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힘든 함수야.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무조건 정의야. 함수의 극한의 정의가 뭐지? 이거라고. 뭐 할 거야? 좌극한 계산하고 우극한 계산해서 같은지 비교해 보는 거야. 같은지 비교해 보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세 번째로 취할 방법이야. 그리고 네 번째가 뭐야? 너희가 그렇게 배운,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할게. 공식이야. 이제 하겠지. 오늘부터 또 다시 볼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이 계수 비교한다. 0으로 0분의 0꼴은 인수분해해서 비교한다. 무한대분의 0꼴 역시 인수분해해서 비교한다. 계속 우리는 그냥 공식을 사실 쓰게 돼. 하지만 너네가 기억해야 될 순서는 요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잖아. 내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순서는 이래. 무조건 첫 번째 대입. 대입부터 해봐. 너네가 반드시 문제를 풀 때 대입부터 해봤으면 좋겠어. 너네가 푸는 한 1000문제 중에 999문제가 대입하면 문제가 생길 거야. 그래도 무조건 대입부터 시킬 거야. 그래야 너네가 어려운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고 빨리 풀 수 있어. 선생님이 수업할 때 절대 고지고대로 계산하는 거 안 하잖아. 내가 그냥 야 이거 하나 계산 차근차근 밀어붙여 이렇게 안 하잖아. 당연히 나는 빠르게 계산하는 걸 가르칠 거고 그걸 해야 실수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대입 강조하는 거야. 대입이 먼저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뭐야?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지만 공식이야. 왜냐면 우선 그냥 기본 계산이라서 그래. 기본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뭐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기본 연산이 아닌 문제일 때, 어려운 문제일 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무조건 그 다음 생각은 정해. 보통 어려운 문제는 다 정의로 풀 거야. 다 정의로 풀 거야.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 뭐야? 그래프야. 이게 최후의 수단이야. 근데 최후의 수단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결국 제일 어려운 문제는 저걸로 풀겠다라는 거야. 제일 어려운 문제는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고. 제일 어려운 문제는 그래프로 풀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수투를 다 배우고 나면, 정말 이제 미분적분까지 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걸 다 배우고 나면 그때 내 말이 와닿을 거야. 아, 좌극한, 우극한 이런 개념이 그래서 중요했구나. 와, 겁나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이런 걸 생각 안 하면 못 하겠구나. 그게 느껴질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이제 내 이론 수업은 이게 다야. 나머지 문제로 설명을 할 건데, 문제 풀면 설명을 할 건데, 봐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을 푸는 게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내가 지금 왜 밑밥을 깔고 가냐면, 너네 극한의 맨 첫째, 지금 당장 책 펴서 봐봐. 책 펴서 보면 다 극한 뭐로 설명해? 그래프로 설명해. 극한을 그래프로 설명해. 왜? 교육과정 망쳐놔서 그러는 거야. 교육과정 망쳐놔가지고 지금 당장은 너네한테 그래프로 설명을 안 하면 설명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극한이 겁나 어렵네. 내가 나 이런 그래프 못 그릴 것 같은데? 나 이런 그래프 생전 처음 보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극한에 손을 놔. 우리 오늘 앞부분에 그래프 하는 거 있잖아.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1도 안 중요해. 1도 안 중요해. 다 버려도 돼. 찢어버려도 돼. 진짜 찢으라면 이거 찢어버려도 돼. 왜? 지금 우리 그거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너네 극한 이해시키려고 이상한 그래프들 나와. 너네 그런 문제 시험에 절대 안 나오고 필요도 없어. 근데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거든. 이해하는 데.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앞에 그래프 신경 쓰지 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그래프니까 너네한테 내가 아까 좌극한 우극한 설명하고 그런 거를 얘네들이 말로 설명 못하니까 그림으로 지금 그냥 얼버무리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편하려고. 그래서 그래프라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미안한데 하나만 설명하고 싶게. 나 5분만 설명하고 싶게. 우리가 6번이 되겠지? 극한에서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내가 극한에서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 네 가지. 자, 전부 다 뭐냐면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에서 나온 거야. 우리 머릿속에 요것만 있으면 극한 다 처리할 수 있어. 자, x, y축 이렇게 있을 때 y는 x분의 1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지? 자,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네 가지의 극한을 볼 거야. 그 네 가지가 전부야. 이게 극한의 모든 것이야.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야. 다시 x가 계속해서 커져. 이렇게 갈 때 함수는 뭘 향해서 가는지 보는 거지. 함수는 점점 뭘 향해서 가고 우리 여기 점근선이 있다고 배우잖아. 점점 x축을 향해서 가지. 함수 값이라는 건 어디냐면 y축에 표현되잖아. 그러니까 값은 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맞니? 그러니까 x분의 1은 뭘 향해서 가고 있어? 0이라는 값을 향해서 가고 있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해. 이거 흰색으로 쓸게. 사실은 0의 우극한을 향해서 가고 있지. 그렇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 근데 내가 답을 쓸 때는 0이라고 써야겠지. 자, 사실 내가 네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요거 하나야. 꼭 기억해줘.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증명 없이 설명 없이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딱 하나야.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문제를 풀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꼭 기억해줘. 이게 그 부분을 나랑 안 할 것 같아 내가 하는 거야. 무한대분의 1을 어떤 게 무한대로 간대.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무한대로 나눠.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1은 무조건 어디로 가니까 0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럼 보일 거야. 기억해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밖에 없다고. 요거밖에 없어. 자, 두 번째 뭘 볼 거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을 볼 거야. 음의 무한대라고 부를 거야. 사실 이제 이거를 플러스 무한대를 양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음의 무한대라고 부르잖아.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돼가는 거지. 점점 이제 이게 맥시멈 절대값으로 치면 이제 작아지는 거지. 그럼 함수 점점 어떻게? 0을 향해서 가고 있어. 0을 향해서. 정확하게 얘도 이해하면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 0의 좌극한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서 가겠지.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0이라고 쓸 거야. 자, 내가 아까 함수의 극한 뭐라 그랬지? 함수의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라 그랬어. 대입해봐. x가 무한대로 간대. 대입해. 무한대분의 1. 그러니까 0이지. 이렇게.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면 되지.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면 무한대분의 1. 그럼 마이너스 얘 0이니까 마이너스 0은 0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무한대분의 1은 0이라는 그냥 확신을 갖고 쓸 거고 극한의 기본을 계속 얘기하자면 대입이야. 자, 이제 이 3번, 4번이 문제인데 이 3번, 4번을 이해하는 순간 이걸 이해하는 순간 많이 편해질 거야.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를 해보자고. 자, 이해가 안 되면 그래프로 우선 받아들이면 돼. 자, 세 번째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1을 볼 거고, 네 번째는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x분의 1을 볼 거야. 볼 거야. 자, 그래프로 먼저 봅시다. 0의 우극한이야. 0의 우극한. 자,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갈 거야.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거야. 그럼 함수는 어떻게 돼? 함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맞니? 어딜 향해서? 천장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겠네. 천장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 뭐 하고 있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지. 이걸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아, 얘가 양의 무한대로 어떻게 발산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럼 0의 좌극한으로 갈 때는 어때? 0의 좌극한으로 갈 때는 어때?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면 이번엔 함수가 밑으로 이렇게 꼬꾸라져서 계속 밑으로 지하 뚫고 내려가겠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밑으로 계속 커지는 거니까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거야. 이게 사실 우리는 그냥 무한대 쓰면 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값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는 플러스 무한대라고 쓰면 안 돼. 그래서 발산한다라고 붙여주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 나도 지금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나중엔 그냥 무한대라고 쓸게. 자, 그럼 봐봐. 이걸 이해 한 번만 해볼게. 선생님께서 얘기하지만 함수의 극한은 대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내가 0의 우극한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0의 우극한. 내가 우극한 뭐라 그랬어? 오른쪽에 가장 가까운 수지. 그럼 0의 우극한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맞아. 졸면 안 돼. 빨리 양의 우극한 양수야. 그럼 내가 이렇게 쓸게. 이렇게 써도 되니? 플러스 0이라고? 플러스 0이라고 써도 돼? 그럼 이제 플러스 0분의 1이 무한대다라고 받아들여 달라는 거야. 플러스 0분의 1이 플러스 무한대다라고 받아들여 달라는 거야. 자, 이제 이해를 해보자고. 이해를 해볼게. 우리 어떤 숫자가, 자, 봐봐. 나 봐봐. 어떤 숫자가 있어? 분수가 있어. 분수가. 분모가 점점 커지면 숫자는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 맞아? 그치? 분수가 있어. 분수가 이렇게 있어. 네모분의 1이 있어. 분모가 점점 커지면 숫자는 작아지지. 그럼 거꾸로 분자가 작아지면 숫자는 어때? 커지는 거 맞아? 내가 여기를 점점 줄여볼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그럼 숫자가 1, 2, 3,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가 1억 분의 1이면 1억, 1조 분의 1이면 1조. 얘가 겁나 작아지면 겁나 커지겠네. 겁나 작아지면 겁나 커질 거라고. 그러니까 0분의 1은 무한대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충분히 이해되는 영역이잖아.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해보는 거야. 0의 좌극한 양수야 음수야. 수직선에서 0보다 바로 앞에 작은 수야. 당연히 뭐야? 0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가 나눠지니까 무슨 수야? 음수야. 0의 좌극한은 무슨 수야? 음수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니? 마이너스 0분의 1이라고 써볼게. 이렇게. 그럼 내가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뺄 수 있지.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돼. 근데 방금 했지. 0분의 1. 정확하게 얘기하면 0분의 1이라고 말하면 안 돼. 플러스 0분의 1은 어디로 가? 양의 무한대로 가.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네.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만들면 많이 편해질 거야. 하나만 더. 그래서 결론이 뭘까? x분의 1에 0으로 갈 때 우극한과 x분의 1에 0으로 갈 때 좌극한은 같아 틀려. 그치? 사실 애초에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수렴하지 않아.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얘는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우극한 좌극한이 부호가 반대야. 무한대로 가지만 거기 안에서도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 우리가 얘만 조심하면 돼. 우리가 조심하고 힘들게 하는 건 이거 하나야. 내가 확신을 갖고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모든 극한은 이것만 갖고 풀 거야. 모든 극한은 이것만 갖고 풀 거야. 그래서 우리
10분만 쉬었다 합시다.